이제 고3반에서는 수원수투부터 다시 돌아갈 건데 오늘 과연 얼마나 올 것인가가 물론 할 거야. 섞어서 활용부터 시작할 건데 그거는 주제별로 잡으면서 갈 거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오늘하고 내일은 삼각함수 활용 파트를 시작을 할 건데 한번 싹 개념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문제들 풀고 할 거고, 일단 첫 번째 어디서부터 정리 좀 할 거냐면 중등 기하부터 좀 정리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각형 동그라미 세모 네모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삼각형 파트, 그러니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먼저 다루고 관련된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할 건데, 거기 나눠드린 거에서 빈 칸에다가 정리하는 거 싹 적어줘. 일부러 개념 정리하라고 앞에다가 빈 칸 만들어놨고, 나 앞장에 그 빈 종이들 있지, 거기에다가 개념 정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 중등 도형 기하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의 중등 기하는 뭐냐면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삼각형부터 시작을 할 건데, 삼각형은 항상 크게 두 가지의 삼각형이 등장할 거다. 첫 번째는 직각 삼각형이 등장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삼각형이 등장을 할 거야. 그래서 삼각형에서는요, 직각 삼각형과 그냥 이거를 분류한다고 하죠. 일반적인 삼각형이 등장하는데, 직각 삼각형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첫 번째 직각 삼각형이다. 그럼 뭐가 보였으면 좋겠다? 피타고라스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두 변하고 이제 나머지 변에 관한 길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에서는 이제 각에 관한 정보보다는 어떤 정보를 알았을 때, 변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는 피타고라스. 각에 관한 정보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직각삼각형은 두 번째 삼각비, 말 그대로 뭐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건데, 사인, 코사인 얘는 뭐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야? 각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 그리고 여기서는 변의 정보보다는 각에 관한 정보, 즉 30도다, 뭐 40도다, 아니면 뭐 4분의 파이다, 이런 식으로 각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삼각비를 이용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일반 삼각형이 나왔을 땐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인 법칙인 거고,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인 거야. 그래서 중등 기하에서 삼각형은 딱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삼각형에 관해서 조금만 더 갖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등 기하에서 이제 삼각형의 형성 조건이라고 하죠. 삼각형이 형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제 어떤 것들을 형성 조건, 구성 요소부터 하자. 삼각형의 구성 요소들. 그 삼각형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삼각형이 결정되는 조건인데, 보통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배우죠. 세세세, 사스, 아싸 나오나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 이때가 이제 뭐를 찾아낼 수가 있을 거냐면은, 삼각형의 결정 조건,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줬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냐면, 각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줬다. 그럼 뭐를 이용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각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의 비가 3대 4대 5다라는 걸 알려줬다라면요, 이걸 이용하셔서 우리는 이제 뭐를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나머지 각의 크기나 코사인이나 사인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삼각형의 구성 요소고, 두 번째 SAS,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S는 뭐야? 변이죠. 두 변하고 사이에 뭘 알려줬을 때야? 이 각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를 쓸 수 있을 거냐면요, 사인 법칙 혹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두 변과 P는 알려줬다.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의 기본 원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변과 마주보는 각, 변과 마주보는 각하고의 관계식이 바로 뭐가 될 거다? 사인 법칙이다라는 것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다음 마지막 이제 어떤 거를 주어주면요. 각이 두 개가 주어지고 사이에 뭐를 주었다? 낀 이 변을 하나를 줬다. 즉 삼각형인데 뭐랑 여기서 뭐 각에 관한 두 정보와 변화를 알려줬다. 그럼 당연히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얼마이기 때문에 180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각을 다 준 거랑 똑같죠. 그럼 이제 결국엔 뭐가 나오냐면 이 변과 마주보는 각하고의 관계식을 알아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때는 또 누구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냐면 사인 법칙을 여러분들이 또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삼각형의 시작이다라고 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는 그럼 사인 법칙이 뭐였고 코사인 법칙이 뭐였었는가를 잠깐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사인 법칙부터 잠깐 기억 좀 할게요. 그리고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증명은 따로 안 할 거고요. 사인 법칙은 이때 쓰는 거죠. 보통 어떨 때냐면 일단 공식 삼각형이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 또 모두 같이 등장을 할 거야. 외접원이 등장해도 되고 사실 외접원은 등장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더라.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는 건 이거죠. 보통 우리 각은 대문자 ABC, 변은 소문자 ABC로 많이 표현을 할 거죠.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 R이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다? 변과 마주보는 각하고의 관계식. 그걸 우리는 사인 법칙이다라고 불렀죠. 예를 들어서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 A랑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 B랑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변 C의 비율은 전부 다 어떻다라는 거? 똑같다. 근데 그 똑같은 값이 얼마로 똑같다라는 거야? 지름하고 똑같다라는 거. 이게 사인 법칙의 기본적인 성질이라서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지름이 없더라도 너랑 나랑 너랑 나랑 너랑 나랑의 비율이 전부 다 어떻다라는 거 똑같다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조금 확장하면 어떻게도 표현이 되냐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즉 변 a, 변 b, 변 c의 b는 누구랑 똑같은 거다? 각의 b가 아니라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하고 똑같다라는 거.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보통 등장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제 사인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개념들은 첫 번째 어떨 때 많이 주어지게 되냐면 이제 각이 삼각형에서 이제 뭐가 주어진다? 각이 두 개가 주어지는 경우. 그때 이제 쓰는 게 바로 뭐가 될 거고 사인 법칙이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뭘 알려줬을 때 변하고 마주보는 각하고의 관계를 주어줘도 뭐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관계식을 줬을 때 외접원에 관한 아이디어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죠. 외접원을 알려줬다 그럼 걔는 100% 사인 법칙을 쓸 거다라는 걸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방금 여기서 말했듯이 사인의 B가 여기 뭐랑 똑같다는 거, 변의 B랑 똑같다는 거. 이런 사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다라는 것까지 기억해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인 법칙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은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거였었냐면요. 이럴 때 쓰는 거죠. 삼각형이 주어졌어. 코사인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건데 두 변과 사이에 뭐 알려줬을 때 낀 각을 알려줬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에 관한 정보 그게 바로 뭐다? 코사인 법칙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뭐였어요? 변 C의 제곱은 나머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랑 똑같다. 이거 우리는 바로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불렀었고 공식 당연히 암기하고 가주셔야 되죠. 그다음 또 당연히 스몰 B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랑 똑같다. 그리고 A제곱도 같은 원리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랑 똑같다. 이걸 우리는 바로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었네요.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은 또 두 번째 어떨 때 많이 써? 세 변의 길이를 알려줬을 때 나머지 한 각에 관한 정보를 구하고 싶을 때 이때도 바로 뭘 쓰는 거다?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건데요.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코사인 C는 혹은 코사인 B는 코사인 A는 하고 식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요. 코사인 C는요. 얘 넘어가고 쟤 넘어오면서 얘로 나누면서 갈 거니까 뭐가 됐었어? 이 A, B분의 여기가 C면 밑에가 A랑 B 맞죠? 그래서 여기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다. 이게 바로 코사인 C에 관한 정보. 같은 맥락으로
코사인 B는 그럼 어떻게 표현한다? 이 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게 바로 코사인 B에 관한 정보. 마지막으로 코사인 A는 하고도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저렇게는 이 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더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부르기로 약속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성질들이 되는 거까지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쪼개보도록 할 거거든. 길이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랑 그다음 또 누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거냐면 각에 관한 정보.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이제 길이나 각 얘네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거란 말이야. 길이에 대한 정보가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올 거냐면요. 코사인인 경우나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 얘도 마찬가지.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나 사인 법칙을 쓰는 경우로 각각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길이를 줬는데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상황은 당연히 어떤 경우가 될 거냐면요. 두 변과 사이에 뭘 알려줬을 때다. 인 각에 관한 정보를 알면 당연히 누구를 쓰는 거다? 코사인 법칙을 쓰셔서 나머지 변에 관한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서 끼인 각은 뭐여도 되고요. 특수각도 괜찮고요. 일반 각만 주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특수각인 뭐 30도, 60도, 90도가 나와도 되긴 하지만 일반 각만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그냥 코사인 값이 얼마다라는 걸 구할 수만 있으면 나머지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길이에다가 사인 법칙을 알려줬다 그럼 보통 어떨 때를 많이 주게 되는 거냐면요. 두 변과 얘는 그냥 일반 각 하나만 줘도 괜찮아요. 이게 꼭 특수각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어떤 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냐면 삼각형에서 두 각에 관한 정보만 알려줄 때도 있다. 그게 이런 거야. 삼각형 이렇게 있어. 써세요. 각 여기랑 여기를 알려줬는데 우리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완전 비슷하다라면 이만큼의 값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 거냐면 사이에서 알파랑 베타 더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뭘 알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세 변의 길이에 관한 정보를 세 각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너랑 너랑의 관계, 너랑 너랑의 관계가 바로 이제 뭐가 될 거다? 사인 법칙이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삼각형에서 뭐만 알려주셔도 두 각에 관한 정보만 알려주더라도 누구를 쓸 수 있다는 거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아이디어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각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 어떨 때 코사인을 쓰고 어떨 때 사인을 쓰는 거냐면 각에 관한 정보를 쓰는 보통 당연히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삼각형에서 세변 길이에 관한 정보를 알려줬을 때, 즉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를 쓸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나머지 각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바로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사인 법칙은 보통 뭐를 줄 거예요? 두 변의 길이랑 그냥 일반 각 아무거나 하나만 주더라도 누구 쓸 수 있다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가 기본적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을게. 아니면 나 칠판 한번 지워야 돼서. 그래서 여기까지 중에 필기해야 되는 것도 잠깐 필기 좀 하시고. 참고로 이만큼을 한 번, 두 번, 세 번 지울 거예요, 오늘. 까지 정리하고 문제 풀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정리해서 다시 중근 기하 삼각형부터 시작했어. 삼각형은 이제 뭐랑 뭐로 나눠진다? 직각 삼각형하고 일반 삼각형으로 구분이 될 거고, 직각 삼각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는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삼각비, 그 다음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얘네 네 줄 아무거나 쓴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럼 삼각형의 구성 요소는 뭐다? 세세세, 사스, 아싸다.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누구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인 법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다? 어떤 원이 등장하고 외접원이 등장을 해도 되고 사실 안 해도 상관없고, 대신에 뭘에 관한 비다? 이게 이제 사인 법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들. 그리고 당연히 기본 공식은 암기하고 가셔야 되죠. 사인 A번에 마주보는 변 A랑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 B랑 사인 C분의 마주보는 변 C의 길이 B는 뭐로 똑같다는 거, 지름으로 똑같다는 게 일단 사인 법칙. 그리고 변의 B랑 각의 B가 똑같은 게 아니라 변의 B랑 사인 B가 똑같다는 것까지도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 다음 이제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코사인 법칙에서는 이제 뭐뭐뭐로 크게 분류가 된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두 변과 사이의 끼임각을 알려주고 남은 각을 구하세요라는 게 주어지는 경우랑 세 변의 길이를 줘도 되고요. 세 변의 길이의 비율만 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삼각 비기 때문에. 그랬을 때 쓰는 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다. 여기가 지가 첫 번째 아이디어였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디어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중등 기하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어야 되는 보조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들이 등장할 거거든. 그럼 이게 과연 언제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가 라는 것부터 시작할 건데요. 가장 잘 나오는 보조선은 뭐냐면요. 이등변 삼각형을 만났을 때 뭐가 등장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보인다. 그럼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항상 이런 아이디어죠.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본 보조선인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에 뭐가 되기 때문에요. 이등변 삼각형은 수직 이등분이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 이제 일반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아이디어를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것들도 기억해주세요. 사다리꼴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이것도 등변 사다리꼴이 등장을 할 건데 이런 사다리꼴이 만나면 얘들아 어디에다가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 거냐면요. 이 위에다가 보조선을 그어주면 얘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삼각형으로 바뀐다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래서 어떤 모양이 될 수 있게 삼각형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순간에 이거 뭐가 돼요? 여기도 이렇게 수선의 발들을 내리는 순간에 닮음이 직각의 삼각형이 또 등장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되게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기본적인 삼각형에서의 보조선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서의 보조선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 기본적인 성질은 항상 어떤 거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원이 있어요. 원에서 우리는 뭐가 등장을 할 거다? 접선이 등장을 할 거란 말이야. 원하고 접하는 선, 이거 우리는 접선이다라고 부를 건데요. 접선일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여기에서 접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보조선에 관한 이야기. 수직으로 내리꽂는 순간에 제가 뭐가 될 거다? 수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셨으면 하는 아이디어고요. 두 번째는요. 반원이 등장했을 때. 반원이 등장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에 관한 아이디어를 알고 있니?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뭐가 될 거라는 거? 90도가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반원일 때는 이제 뭐를 찾아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가야 되는 두 번째 보조선이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원 조금 더 이어서 가볼게요. 원이 이렇게 또 있는데요. 이번에 뭐가 등장할 거냐면요. 원을 이렇게 통과하는 할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 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여기 원의 중심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뭐다? 반지름이다. 즉 여기에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또다시 등장을 한다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도 또다시 뭐 할 수 있다? 수직으로 내리꽂는 순간에 수직 이등분이 될 거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기억했으면 하는 아이디어. 자, 네 번째 원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네 번째 성질은 이거죠. 근데 원이 있어요. 원의 바깥쪽에서 근 접선들이 있는데요. 원 바깥쪽에서 근 이 접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나 서로 뭐 한다는 거? 동일하다는 거.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여기 접선만 그리시면 안 되고 또 누구 또 해줘야 돼? 이 원을 기준으로 얘가 접선이 됐다. 수직으로 내리꽂으면 얘도 수직으로 내리꽂으면 여기에 뭐가 생길 거예요? 합동인 삼각형이 몇 개가? 두 개가 생긴다. 이런 아이디어까지도 여러분들이 확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이런 성질들 기억해 줘야 되고요. 원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원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짓 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자, 원이 등장했대요. 그럼 이 원에서 우리는요. 할선들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얘가 사실 닮음이죠. 요렇게 두 개가 쪼개져 있는 순간에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더라? 여기에다가 사실은 여기를 연장하고 여기를 연장하게 되면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뭐가 될 거예요? 닮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 그럼 여기가 A, B, C, D라고 한다면요. 어떤 상황? A, B 곱한 거랑 C, D 곱한 게 서로 뭐 한다는 거? 똑같아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왜냐면 원리는 이거죠. C 대 D가 A 대 B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비례한 관계다, 닮음인 관계다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원에 관한 거 조금만 더 할게요. 두 개만 더 하자. 이것도 할게요. 원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얘는 할선, 얘는 뭐? 접선.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요. 어떤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가 A, 짧게 B, 길게 C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질? 짧은 거 제곱한 건요. 길게 한 번, 짧게 한 번 곱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접선의 제곱은 그래서 접했죠? 접선 제곱한 건요. 너 곱하기 너랑 똑같다. 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이 있었어. 이번에 할선이 몇 개? 이렇게 두 개가 등장했을 때. 이번에 할선이 두 개 등장했다. 그럼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가 A, B, C, D다라고 한다면요. 짧게 길게 곱한 거랑 짧게 길게 곱한 거 서로 뭐한다? 똑같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기본 보조성들이에요. 여기까지. 이 성질까지 제발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나온 김에 조금 더 가자. 기본 보조선이니까 보조선에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삼각형일 때의 기본 보조선과 원일 때 기본 보조선까지 하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할 내용들은 고교 과정에는 없는데 수능에서는 종종 나오는 아이디어들이에요. 이렇게 삼각형하고 원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고 지금부터 총 몇 개를 알려드릴 거냐면요. 4가지 성질을 더 알려드릴 건데 이 4개는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없어. 근데 약간 좀 잡다한 지식 중에 하나라서 꼭 필기하고 암기하고 문제 적용까지 했으면 하는 거 성질이에요. 바로 뭐냐면요. 첫 번째가 다 사람 이름들이에요. 스튜어트 정리라고 부르는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만든 공식입니다. 근데 얘가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서 배우셨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삼각형의 중선 연결 정리라고 기억나니? 중선 정리를 확장한 버전이에요. 중선 연결 정리부터 잠깐 기억 좀 해볼게요. 삼각형의 중선 연결 정리는 뭐였었냐면요.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얘 B, C를 반띵한 중선 M이라고 할까요? 이때 중선 연결 정리, 파푸스가 만들었다 해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다라고도 불렀었는데 혹시 기억날까? 이거 공식이 뭐였었냐면요. 이거였었죠. 너 AB의 제곱과 너 AC의 제곱의 합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이게 바로 파푸스 중선 연결 정리였었어. 여기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에 있었다. 근데 이거를 확장한 게 바로 뭐예요? 스튜어트 정리예요. 스튜어트 정리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일단 중선 연결 정리는 무조건 여기랑 여기의 비가 몇 대 몇일 때만 쓰는 거야. 1대1일 때만 쓰는 건데 얘네들 비가 1대1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가 될 거다? 스튜어트 정리다라는 거고요. 얘는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암기하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ABC라는 삼각형이 주어지게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를 나눌 거냐면요. 변이 하나 이렇게 나눠줘서 어를 D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들아,
여기랑 여기가 꼭 몇 대 몇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1대1이 아니어도 되는 상황이 주어질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m 대 n이야 라는 걸 줄 거야. 그래도 참고로 이 m하고 n은 실제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b가 아니라. 여기의 길이가 2고 길이가 1이야, 뭐 길이가 4고 길이가 1이야, 뭐 이런 길이를 실제 길이를 알려주는 거. 그다음 여기가 여기 길이는 a라고 할까요? 여기 길이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b라고 할게요. 여기 길이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d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스튜어트 정리는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저 삼각형의 파포스 중선 정리랑 비슷한데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얘는 이렇게 갑니다. 너랑 마주보는 애랑 곱하는 거야. 여기 m이랑 얘는 공식인데요, m 곱하기 얘는요 b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도요 n하고요 앞에 있는 누구랑요 a제곱의 합은, 그래서 파포스 중선 연결 정리는 얘들아 이 m하고 n이 얼마기 때문에 1대1이기 때문에 그냥 너의 제곱과 나의 제곱의 합은 이렇게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이거 알면 사실 파포스 중선 정리는 m하고 n한테 그냥 이거 만든 거야. 1만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스튜어트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여기 2는 사실 뭐였던 거겠니? 이거 1하고 1을 더해서 2가 나온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m하고 n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n을 더한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요, 이제 여기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bm의 제곱이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겠어? 너랑 너를 곱한 거거든. 왜냐면 1하고 1 곱해봤자 그냥 bm 길이랑 똑같을 거라서요.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해 주시는 거냐면요, m하고 n을 곱해요. 더하기 d를 제곱해라. 이게 바로 스튜어트 정리라고 불러요. 요거 조금 있다가 문제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 거예요. 실제로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 수능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갖고 꼭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공식이야. 이제는 이걸로 써먹어야 돼. 이따가 어떨 때 나오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대1일 때만 썼다면 이제 고3 때는 어디까지도 확장해야 된다. 여기가 m 대 n까지도 확장하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벌레 정리라고 불러요. 어떨 때 쓰는 거는요, 원이 등장을 할 거예요. 어떤 원이 등장하냐면요, 접하는 원이 하나 등장할 거예요. x축과 y축에 이렇게 접하는 원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a, 0, 요점의 좌표가 뭐 0, b다라고 이야기해도 괜찮겠죠. 얘들아, 여기가 원점이군요. 여기 길이가 그냥 a다라는 거고 여기 길이는 b다라는 예쁜 직각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안에 내접하는 상황, 일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만약에 t였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다? s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도 괜찮냐면요, 원래는 그냥 뭐 해주셔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다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얘가 원래는 이거겠죠? 여기가 t면 여기도 t일 거고요, 여기가 s면 여기도 s일 거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정리를 한 건데, 우리는 그냥 정리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갑니다. 삼각형 O, 얘를 A라고 할까요? 삼각형 OAB의 넓이는 그냥 누구랑 누구만 곱하면 된다. 이 길이랑 이 길이만 곱하면 그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다 라는 공식이 벌레점이에요. 그죠? 원래는 뭐 해주셔야 된대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냥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t랑 s만 곱한 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라는 성질도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교육과정 외의 내용. 오늘 교육과정 외의 내용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 외우고 가야 돼. 세 번째는요, 톨레미 정리라고 해요. 얘도 사람 이름 따서 지었습니다.
할 때 쓰는 뭐냐면요. 원이 등장할 거고요. 그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등장할 거예요. 원하라고 등장을 했고요. 그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내접할게요. A, B, C, D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각선이 등장할 거예요. 일단 한국어로 먼저 알려드리면 이런 상황이죠. 대변, 길이, 대변 길이들을 곱한 것의 합은 똑같다. 뭐랑 똑같다? 대각선 길이의 곱다. 아는 게 한국어로 표현한 아이디어. 한국어로 표현했으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대변 길이면 뭐야 얘들아? 마주보는 변이죠? 그럼 A, B랑 마주보는 변이 누구예요? CD죠. 얘네 두 개 길이. 그 다음 또 여기랑 여기니까 뭐야? AD랑 BC 곱한 거의 합. 이게 뭐라보다? 대변 길이들 곱을 더한 거까지 돼. 다시요. 대변 AB랑 CD 곱한 거, 또 AD랑 BC 곱한 거의 합. 대변 길이의 곱의 합은 같다. 뭐랑 똑같다? 대각선 길이의 곱과. 그럼 여기서 대각선은 누구야? AC죠. 곱하기 대각선은 누구예요? BD죠. 이거를 우리는 톨레미 정리라고 불러요.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어서오세요. 얘는 메넬라우스의 정리라고 불러요. 이거 좋을 게 많아요. 얘도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공식이에요. 얘는 언제 등장할 거냐면요. 삼각형에서. A, B, C, 그 다음에 여기 연장한 선을 D라고 할게요. 합니다. 이 D에서요, A, B에다가요, 선 하나 이렇게 그었다고 칠게요. 그래서 여기 만나면 A, B, C, D, E다라고 할게요. 여기 이렇게요. 여기 F라고 할게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 변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메넬라우스 정리인데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짧게 한번 가요. C, D 밑에. 그래서 여기까지 길게 갑니다. CD 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야? DB라고 해보면 BD 곱하기. 여기서 짧게 한번, 여기서 길게 한번 왔어요. 그 다음 또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짧게 갈게요. BF 분해. 그래서 짧게 갔으니까 이번에는요. 이렇게 가요. FA 곱하기. 이번엔 어느 쪽으로 가요? 요 길이 따라와요. 그럼 이건 뭐예요? A 분의 이제 안 한 거 뭐 있어요? F에서부터 E에서부터 C까지 이 기점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죠. 이 C예요. 어떻게 간다? 이렇게 따라왔다 이런 느낌이야. 얘네들끼리 곱한 건 무조건 1이에요. 라는 성질을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메넬라우스 정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두 번째 필기. 해놓고 외워? 이거는 외워? 특히 이거 톨레미나 스튜어트는 무조건 외워놔야 되는 거. 그리고 볼렛이나 메넬라우스까지도 기억은 했으면 좋겠어요. 얘네는 아직 안 나온 성질인데 지금 기하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애들이라서. 그래서 일단 뭐라고? 기본적인 보조선. 문제 삼각형일 때는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수선의 발, 등변 사각형을 넣으면 위에다가 올리는 거. 그리고 또 원이 등장했다 그럼 어떤 아이디어? 지름에 대한 원주가 무조건 90도 된다라는 거. 접선 나왔다 수선의 발. 그리고 각각의 원에 관한 보조선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런 성질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뭐뭐 기억하자고요. 다 사람 이름들이에요, 얘네들. 스투어트가 만든 스투어트 정의. 얘는 어쩔 때 쓰는 거다.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언제? 3월 할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얘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필기 해주시고. 하고 7번 한 번 더 찍어요. 꼭 지금 건 봐줍니다. 그리고 잡다한 지식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적어놓은 거. 이제 고3이야. 축하드려요, 고3들. 요새 학교에서 뭐해? 자습만 하나? 문제 풀 거 많이 필요하겠네? 잔뜩 줄게 얘들아. 문제 진짜 많아. 이제 그거 들어가야 돼 너네 기출들. 시중 문제집 하나 사도 되고 기출들 기출문제 모으면 3천 문제가 넘거든. 그래서 그걸 다 풀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선배를 우리 거 수능 특강 예쁘던데? 약간 웹툰 감성의 1번으로 뽑혔던데. 그 말은 수능이 겁나게 어려울 거라는 소리. 항상 그 썰이거든요. 수능 특강 표지가 귀엽고 예쁠수록 수능 문제가 어렵다. 근데 여기까지 항상 다 맞췄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지막이라서 맞을 듯. 좀 하고 이제 1번 가게 가는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고3들은 수원수투는 그렇게 갈 거거든요. 테마별로. 그래서 삼각함수 활용 테마, 뭐 지수함수 테마, 로그함수 테마 이렇게 테마별로 그날 풀어야 되는 것들 쫙 정리하고 관련된 개념 한 번씩 정리하고 요새 최근 트렌드들 문제들 풀이하고 유사 문제들 숙제로 주고 그렇게 나갈 거야. 그래서 3월까지 수능수투 한 바퀴 싹 돌리기. 안 된다고 힘들 것 같아. 여기 좀 치울게요.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좀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너네가 각을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요. 1번 각이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쓸게요. 아는 각을 할게요. 세타를 줬어 얘들아. 삼각형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뭐를 줄 거냐면요. 뭐를 찾아낼 수 있니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요. 세타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 오로지 세타만 찾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세타를 이용해서 내가 알게 되는 각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요. 세타 기준으로 빼기 2분의 파이 한 거, 세타
기본으로 더하기 2분의 파이 한 거, 그리고 또 파이에서 세타를 뺀 애들. 얘네들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지금부터 이런 성질들을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뭐가 등장합니다. 직각삼각형이 등장할 거야. 그럼 여기에 뭘 줄 거라고? 세타는 줄 거라고. 그럼 세타를 주면 우리는 뭐도 찾아낼 수 있냐면 여기 90도잖아. 2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여기 우리 둘이 합쳤을 때 90도가 돼야 돼. 그 즉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야?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각이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누구를 알려주더라도요. 세타만 건드려서 주더라도 누구를 찾아내야 된다? 아, 요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내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는 각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네.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럼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예요? 똑같이 직각삼각형에서 세타를 줄게요. 여기가 90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뭐를 알아내야 되니? 이 부분의 각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요 각의 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야. 왜? 삼각형의 한 외곽은 두 각의 합의랑 동일하다. 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세타기 때문에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다라는 걸로 표현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치? 요런 정도인데 그 다음 또 꽂아놔야 돼? 요런 것도 알아야 되지. 봐봐. 여기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라고 줬어요? 세타다라고 줄 거예요. 세타다라고 주면 이번엔 누구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는 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얘는 그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는 아는 각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알려줬을 때요? 세타라는 각을 알려줬을 때 내가 알게 되는 각들이 총 몇 개가 생긴다? 저 친구들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또 뭐도 알 수 있어요? 원이 있어요. 안에 뭐가 등장해요? 내접하는 사각형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성질 알아야 되겠니? 마주보는 두 대변의 대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얼마다라는 거? 파이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누구를 알려주면요. 여기가 또 누구라고? 세타다라고 알려주는 순간에 이 각의 크기가 뭐가 된다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각에 관한 정보인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누구를 알려줬을 때 세타를 알려줬을 때 나는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얘네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첫 번째 아이디어. 나쁘지 않지? 그럼 각에 관한 정보를 알면 이제 또 누구도요? 변도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이번엔 아는 변. 아는 각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는 변, 즉 길이에 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길이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한테 뭐를 줄 거냐면요. 만약에 이 길이를 줬어. 그럼 이 길이를 갖고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첫 번째 수선의 발을 만약에 내릴 수 있으면 얘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러면 뭘 쓸 수 있는 거다? 얘가 만약에 직각으로 만들어진다? 그럼 둘 중 하나죠. 피타고라스던가 삼각형던가. 둘 중 하나를 쓰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또 내가 어떤 변을 아는데 이 변에서는 직각이 만들어지는 않는데 그냥 일반 삼각형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개념은 뭐가 되는 거다? 바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둘 중 하나를 쓰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뭐 하냐면 되고 피타고라스 아니면 삼각형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일반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사인 법칙 내지는 코사인 법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 돼. 이런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또 이번에 변이 줬을 때 이 변들을 갖고서 뭐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변을 쪼갤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 변들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나타낼 수 있을 거냐면요. 길이를 두 변의 길이를 변 쪼개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나머지 이 부분을 알아줬어. 그럼 이제 여기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내려서 얘네 두 개 뭐를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 닮음이나 길이 B, 넓이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바로
길이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아이디어들입니다. 같이 그치? 이런 아이디어까지도 정리를 좀 해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는 각에 관한 정보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찾아야 하는 각이다라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각은요. 이제 이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등장할 거냐면 각을 알려줬을 때, 각 알려줄 때 얘를 뭐로 만들 수 있으면요. 직각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으면, 즉 뭐를 하라는 소리인가?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이렇게 표현할게요. 뭘 준다? 각을 이렇게 정보를 줬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어?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면 얘가 뭐가 될 거고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소리인 건데요.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당연히 무슨 개념이 되는 거다? 각을 알기 때문에 삼각비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다는 거야. 즉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에 또 세타가 있는데 이번에는 수선의 발이 아니라 그냥 뭐를 만들 수 있다면요. 그냥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럼 이때는 누구를 쓰는 거예요? 얘 또 삼각비나 여러 가지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들을 활용할 수 있게 특수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각이 등장할 건데 얘들아, 이 각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짓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주어진 각은 세타인데 이 세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있을까? 75도 이런 거야.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쪼갤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아는 각 두 개로 쪼개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를 쪼개. 하나가 30도, 하나가 45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특수각으로 여러분들이 쪼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돼? 그리고 얘네들을 나중에 미적분 하시는 친구들은 뭐 삼각함수에 덧셈 정리나 이런 걸 쓸 수 있을 건데 각을 쪼개면 수학일 때는 당연히 뭐만 나올 거예요? 특수각들만 등장하는 거예요. 30도나 45도, 60도 같은 이런 애들을 찾아내야겠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요. 이나 합동 이런 애들이 등장할 거야. 그럼 이거를 갖고서는 이제 뭐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 되거든. 똥이나 뭐가 주어지면요. 닮음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를 찾아낼 수 있다? 같은 각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같은 각을 찾는 걸 총 몇 가지로 할 거냐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할 건데 첫 번째, 어떤 워딩을 만나면 평행하다 혹은 평행선이다 이런 아이디어를 만나면 얘들아 항상 우리는 뭐가 보였으면 좋겠냐면요. 평행한 두 직선일 때는 뭐가 보였으면 좋겠다. 같은 각의 위치들이 보였으면 좋겠다. 어떤 애들? 억각, 동의각, 막곡지각 이런 애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 얘가 세타면 얘도 세타, 나머지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걸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거를 꼭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어떤 애들이 등장합니다. 직각이 두 개 이상이 등장을 하. 그러면 걔는 무조건 뭔 거예요? 닮음인 애들이 등장을 했다는 소린 거야. 직각이 두 개 이상이다. 그럼 걔는 뭐다? 닮음이냐 혹은 합동인 애들이 등장한다는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소공식이다라고 부르는 중학교 2학년 때 공식들이죠. 이렇게 닮음인 애들이 몇 개? 두 개가 등장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빼셔야 되는 공식들 총 몇 개 있어요? 5가지가 있죠. 이렇게 볼게요. x, y, h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성질? a 제곱한 건 짧게 한 번, 길게 한 번, xc. 두 번째 b 제곱한 것도 짧게 y 곱하기 c. 세 번째는요. 가운데 h 제곱한 건요. 짧게 곱한 것. 여기까지가 다 닮음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다음 네 번째는 피타고라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합은 c제곱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넓이에 관한 이야기. 뭐야? 가로 세로 즉 ab 곱한 거랑
HC 곱한 거 서로 뭐 한다는 거? 똑같다는 거.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몇 개 이상 등장하게 되면요. 2개 이상 등장하면 항상 이렇게 소공식이다라는 거를 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왔자? 원주각과 저평각이라고 부르죠. 원에서 등장하죠. 뭐가? 같은 호에서 생기는 각의 크기는 전부 다 뭐 한다는 거? 똑같다는 거. 그래서 보통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돼? 얘가 A, B인데 반드시 누구 지나갈 수 있게요? 원의 중심을 지나갈 수 있게. 즉 얘가 뭐가 될 수 있게? 지름이 될 수 있게 식을 만들게 되면 여기가 뭐가 생기는 거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가 이제 예쁜 90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세타다라는 걸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까지도 갖고 가는 거야? 삼각비나 피타고라스까지도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이런 성질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평각이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저평각이라고 하죠. 원이 있어요. 접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요. 여기를 뭐라고 한다? 접선이다. 그래서 접선일 때 생기는 각이다라면서 저평각이라고 할 건데요. 여기 안에 이제 뭐가 등장해요? 삼각형 하나 등장시킬게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등장을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는 거다? 여기서부터 생기는 요 각의 크기랑 요 각의 크기가 항상 뭐 한다는 거? 동일하다라는 거. 이거 우리는 바로 저평각이라고 부르죠.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하면 같은 맥락의 문제니까 여기부터 나눠서 좀 이렇게 원이 있으더라. 원주가 되는 확장인데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아니라 뭐로 나와도 사각형이 나왔을 때 그래도 뭐 볼 수 있어야 돼? 같은 호에서 생기는 요 대각선 잘랐을 때 이 각이나 서로 뭐할 거다? 똑같을 거다. 왜? 같은 호에가나 원주각은 똑같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지 아 내가 대한민국 고3이구나 하는 거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정리. 그래서 오늘 1교시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개념 정리하기. 여기까지 정리하고 쭉 해주세요. 정리하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게요.